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음, 제가 여기 책이 이 책이 있잖아요. 네. 이 책이 2014년, 3년? 대학원 공부할 때, 처음 이제 조금 키워볼까요? 천사 같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싸울까? 어, 이 책을 처음 이제 접하고, 아, 이걸로 우리 형제, 자매 있는 부모님들, 네, 자꾸 그 형제 자매 다툼 이런 거 질문하실 때마다 뭐 이걸로 부모 교육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했었는데 이제 계기가 계속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부모 교육을 작년에 처음으로 이 교육을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네, 지난달에 제가 부모 교육을 하는데, 어, 1차로 하고 2차로 할 때 좀 더 부모 교육을 제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리려고 했었는데 하필 그게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 지금 잠깐, 네,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달 부모 교육의 내용은 언어 발달의 언어 발달, 그리고 이게 언어 발달에 따른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발달, 또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요런 내용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래서 말은 잘하지만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데 아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예로 든 경우가 어, 두 번째 예로 든 아이였는데 이 친구는 물론 이제 말은 잘하는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온 친구였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1차 강의를 잠깐만요. 누가 질문을 하셨나요? 아, 질문을 먼저 하셨네요. 네. 그럼요. 같이 싸우고 동상 하나주면 첫째가 치우고 자기 하나 달라고 하는데 누구도 나가지 않고 말레만 달래야. 네. 이거 강의하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요 친구의 경우는 이제 지난달 부모교육에 여기 오셨던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1차 때는 제가 요 언급을 안 해서, 박미진 원장님이 요거를 조금 언급을 더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2차 유치원 부모교육을 할 때는 언급을 하고 동영상도 제가 좀 더 보여드렸거든요. 관련된 동영상을. 근데 이제 어린이집 때는 안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하필 그게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네, 보충 잠깐 해드리려고 이 부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어, 네, 지난달에 언급했던 내용 중에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이 아이가 4살 그 어린이집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들어왔는데 중국말은 매우 잘했는데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어,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중국인 어머님이 한국어 습득 노력이나 의지가 매우 부족하시고 숫기도 없으시고 내향적인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애가 4살 후반에 들어왔는데 5살, 6살, 7살이 돼도 한국어가 아이도 안 늘어나고 부모님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아버님도 육아 참여가 적고 그다음에 어머님도 뭐 한국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시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종교 활동을 하시든 어떤 한국인이 있는 많이 있는 그룹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막 이런 막 상담도 몇 번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발전이 없으시더라고요. 경제적 여건도 좀 좋지 않으셨고 여러 이유로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그 4살 때는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막뭐 같이 놀고 싶으니까 성격은 아이가 되게 좋았는데 밀기 던지기 막 때리기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구강기 공격성, 도시락을 이빨로 이렇게 물어뜯어서 연다거나 항문기 공격성, 그러니까 막 아이가 자기는 원래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고 잘 놀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의지가 아닌데 중국어를 쓸 수 없는 공간으로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언어는 원래 잘했었는데 이제 언어의 환경이 바뀌면서 아예 또래 관계, 사회성의 문제가 많이 생겨버린 케이스였고 이때 이제 이걸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저는 아이가 처음 한번 부모님의 이 노력이 4살 때 안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게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결정적 시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언어 습득에 있어서 기제가 있어서 이 정도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발달을 이루어야 되고 저 정도에 있어서는 뭐 4살 때, 5살 때, 6살 때 이 발달의 수준에 적합한 어, 이 실제적인 아이들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그 또래와 충분한 정도의 관계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기가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적 결손이라고 하거든요. 결손이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모델링, 특히 이제 언어에 있어서는 모델링, 그게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을 많이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두 번째 부모 교육 때는 제가 뭐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영상이 이거예요. 이게 제 딸이에요. 제 딸이 누워 있는 거고 뭐 간단하게 재밌는 네 짧은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거 안 봤던 거 맞죠? 지난달 부모 교육 때 안 봤죠? 네. 두 번째 부모 교육 때는 제가 들었는데 잠시만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혜민아,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거 제가 80일 때, 제 딸이 80일 때 제가 어 여름 좀 한 8월 6월생이니까 8월 말 9월 초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애를 못 안아주고 이렇게 어 말은 많이 시키는 거였어요.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왔어. 응, 응, 안아줄까? 아빠 샤워하고 안아줄게. 응, 응,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응, 그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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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응, 또 뭐하고 놀았어? 아유, 갑자기 딸꾹질이 나와. 밥도 많이 먹었어? 그랬어. 숨 넘어가네, 우리 딸. 내 딸 숨 넘어가네. 아이고, 그랬어. 너 뭐하고 놀았어? 어, 그랬어. 아빠 샤워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랬어요. 엄마랑 많이 놀았어요. 그랬어요. 속 아파요. 음, 아이고. 이 정도면 뭔가요? 옹알이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네, 옹알이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가 이 아이들은 말을 언어를 구사를 잘 못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저렇게 수다쟁이 지금도 뭐 이렇게 제가 뭐 항상 말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저는 뭐 불특정 다수한테 지금 강의할 때는 말이 많지만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그 액착 관계가 깊은 그 특정한 사람하고는 말이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말을 많이 해주니까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PTI 검사를 최근에 했을 때 그 언어 영역이 이제 만점이 나왔어요. 제 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지만 제가 만점이 나온 친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부모가 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델링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가 이끌어주는 노력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떤가 이 정도면 되게 옹알이 폭발이죠. 아이는 계속 안아달라 그러는데, 네, 안아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안아주고 있으니까 아이는 막 이제 막 안달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의도적인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놓쳤던 이제 녹화가 안 됐던 부분이라 이거 한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자, 형제 또래 관계. 형제 또래 관계.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은 한 명이니까 가족 내에서의 경쟁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어린이집, 이제 유치원, 네, 학교,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제일 제가 이제 몇 번 가끔 이제 부모 교육 중에서 가끔씩 제가 강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응이에요, 적응. 어린이집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 학교에 갔는데 잘 적응하는가? 새로운 반에 갔는데 새로운 친구와 잘 적응하는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잘 적응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는가?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그, 새로운 저기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꾸준히 잘 적응해서 나가는가? 학원을 가서 학원의 친구들과 잘 적응해서 그 학원에 잘 적응해서 내가 잘 다니면서 학원에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걸 잘 배우는가? 이게 적응이에요. 그 적응이 뭐죠? 어떤 그 사회나 환경에 잘 적응해서 도태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응을 가족 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그 소속감을 갖고 시작하는 게 우리가 형제 간의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걸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발달 중에 언어 발달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로부터 이 사회성 발달, 요 두 개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렸죠. 언어의 발달, 그 사회성 발달 중에 우리 또래와의 관계 발달, 언어 발달과 관계된, 예. 근데 이제 요번에는 포커스가 또래와 친구, 요런 관계,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확장된 게 이제 도덕성 발달이에요. 이 도덕성 발달은 12세에서 13세에 어느 정도 발달이 좀 더 완성되고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지 발달은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언어라든가 수라든가 어, 발달이 되느냐의 여부라면 사회성 발달은 나와 다른 친구, 나와 다른 사람, 개인 간이고 도덕성 발달은 어떤 사회 속에서의 발달이잖아요. 이런 이 도덕성 발달까지가 잘 된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고 더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고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중에 제가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할 건데 이 도덕성 발달까지를 잘 시켜 주셔야 내 아이가 사회 속에서 적응을 잘 해가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아이로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으로 그러면 키우고 싶으세요? 어, 혹시 지금 화면이 잘 보이세요? 화면 이거 글씨가 잘 보이세요? 아니면은 좀 작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어, 1번, 내가 더 잘 돼서 남을 돕는 사람. 2번, 내가 남을 더 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1번과 2번은 비슷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게 바로 도덕성이에요. 이게 1번과 2번의 차이가. 네. 그러니까 3번, 편안히 남 밑에서 적게 일하고 적절히 벌고 사는 사람, 소확행하는 사람. 부모님은 어떤, 뭐 채팅창에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셔도 좋고, 예, 이게 현장에 계시면 제가 이게 얼굴로 여쭤보고 답을 받는데, 1번과 2번의 차이가 도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내가 정말 더 잘 돼서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일자리를 주고, 남한테 좋은 기업이 다니고 싶은 기업이 되게, 고객한테는 더 좋은, 더 계속, 이용하고 싶은 회사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어, 좀 덜 좋은 기업이라든가 회사가 뭘까요? 덜 좋은 어린이집이 뭘까요? 쉽게, 그러니까 덜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의 교직원들, 선생님들 힘들게 하고, 아니면 부모님들 덜 다니고 싶게 되고, 빨리 그만두고 싶은 그런 곳인 거죠. 이런 곳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으로 키우는 게, 가장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 또래 관계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 일까지를 여기 부분까지 살짝 언급하면서 이제 강의를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목표는 형제 또래에서 성공하는 내 아이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내 아이. 왜냐하면은 형제 또래라는 게 에서 성공한다는 게 이제 가족 내에서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에서 성공하는 내 아이를 키우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싸움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이 앞부분에 있고,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아이로 내 아이로 키우고, 그리고 경쟁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는 내 아이로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그러려면은, 내 아이를 잘 관찰해, 제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었네요. 네. 제가 계속 지금 강의안을 한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마무리가 조금 덜 됐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내가 이걸 강의를 정말 해야겠다라고 했던 배경사건이 됐던 것이 작년이었어요. 작년이었는데, 딱 제가 그 MBA 끝나고 작년에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유치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알아보고 있고 그랬을 때,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호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짧게 얘기할게요. 제 딸이 복숭아를 먹는데, 나 동그라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그게 뭐였냐면, 제가, 복숭아를 이렇게 자르면,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거죠? 이렇게, 저희 어머니 항상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이렇게 크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나 동그라미 이러면서, 제일 크게, 제일 크게 잘라달라고. 이렇게, 제일 크게 잘라달라고. 네. 이렇게 제일 크게 잘라달라고 이게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이게 이렇게 크게 두 개를 양쪽으로 자르고 나면 이렇게 작은 두 개가 남잖아요. 이렇게 작은 두 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항상 잘라달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항상 내가 제일 큰 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였죠, 욕심쟁이. 예. 지금도 보면은 제가 참 저번에도 그런 얘기 참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의 어떤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심,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계속 우리 아이한테 불러일으켜 줄 것인지, 형제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어, 제 이 모습이 제 아이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아이에게도. 네, 작년에. 그래서, 제 딸이 복숭아를 먹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일 큰 거 이거 먹겠다고. 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귀엽고 신기하기도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카톡을 했죠. 어머니, 근데 이제 저랑 똑같은 비슷한 과일을 되게, 제 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 뭐였어요? 라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카톡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복숭아, 수박, 뭐 사과였다, 뭐 이렇게 답을 했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잘 호출하시지 않는 분인데, 저를 호출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희 아버지 되게 무뚝뚝하시고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는데 되게 좀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
저에게 이제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 회의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누나가 이제 좀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어머니가 너가 이렇게 얼마든지 도우면은 조금만 하면 어 쉽게 누나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 해라라는 거였어요. 제가 조금 약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고, 이분이 이제 이 일이 많은 직원들이 거의 다 여자고, 그다음에 다 부모님들이 다, 고객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 아주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고, 예, 아주 섬세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누나는, 누나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나는 이게 너무 착하기만 해서 이 약간 좀 기도 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나가 이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누나는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이 일에는 적합한 게 아니다.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좀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신데, 저희 어머니가 어, 저희 어머니 이제 TV에도 좀 가끔씩 나오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쉽게 대사 잘 외우시고 이렇게 연기도 잘 하시는데, 어머니 하시듯이 어머니 같이 데려가서 누나 연기시키면 누나 금방 잘하겠네요. 어머니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어쨌든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뭐 이런 데 나오셨어요. 이런 데도 뭐 나오시고, 이게 뭐냐, 싸이의 뮤지컬이에요. 어, 싸이의 그 뮤직비디오죠. 네. 그럼 어머니가 당시에 뭐 이렇게 연기자들 그 연기자들 가르치는 그런 연기학원의 교수 일을 또 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게 즐겁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친다고. 예, 그러시던 분이,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누나를 그렇게, 저를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고를 때 의사를 되라고 하시다가, 판사가 되라고 하시다가, 이렇게 막 공대를 가라고 하시다가, 그러니까 막, 제 적성과 전혀 무관한 진로, 컨설팅을 해주셔서, 진로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제 적성을 찾았는데, 어머니 또 누나에게 또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응?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시키게 하셔서 어? 그러시는 분이 누굴 가르친다고 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나 한 일주일 있다가 나 가르치는 거 그만두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 요 내용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또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카톡을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또 어머니한테 불평을 했죠. 마치 이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누나는 정말 참, 어, 또 그러면서 제가 이 카톡을 보내면서, 과일 좋아했던 과일이 뭐였어요라는 카톡을 하면서, 제가 또 누나에 대한, 누나는 왜 경력 관리를 그때까지 안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약간 걱정하게 한대요라는 이제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이, 누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주는 정말 착한 아이였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나같이 착한 누나는 아마 없었다는 걸 너도 알지 않냐. 왜냐면은 동생이 이렇게 누나 따라간다고 뗐으면 생일잔치 다른 애들은 다 싫어하는데 너 항상 다 데리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형제 관계와 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일화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이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짧은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일화 곳곳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제 간 갈등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킬적인 내용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천사 같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싸울까?
그 책에 있는 어떤 스킬적인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갖고 와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서열 순위에 따른 육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세월이 달라져서 이걸 처음에 구상할 때 3년, 5년, 7년, 8년 전에는 좀 더 두 아이 가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참 한 아이 가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게다가 이제 다니는 연령도 저희 예전에는 5년, 6년 그 0세도 있었고 1세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4년으로 줄이고 유치원은 또 3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형제가 좀 더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제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하나이를 다루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담았고요. 그다음에 연령별 사회성 특성, 예, 특히 부모님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6세, 7세 또래 압력을 당하고 또래 압력을 당하지 않게 하고 당한 나이를 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조금 담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아이로 네, 또래나 가족 내에서 좀 더 성취지향적인 성공적인 아이로 살아가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약간 내용이 다른데 예, 뒤에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제 내용을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형제들끼리 이제 많은 다툼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제가 상호작용 교육 때 했던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이 인본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라는 개념이에요. 네,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는 맨날 아가하고만 놀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한테는 방금 책을 읽어줬잖니. 라고 엄마가 대답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은 엄마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랑 너무 오래 같이 있는 게 싫구나. 이게 차이가 뭘까요? 네, 차이가 뭘까요? 어, 이게 다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막 다 하고 가면은 참 재미가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 차이가 뭐죠? 네. 하나는 아이의 말에 대해서 엄마가 항변을 했죠. 내 뜻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아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어, 물론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것보다 어, 이건 한 50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0점, 이게 100점. 순서로 말하자면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그러니까 일단 말하는 게 이건 뭐냐면 반영적 경청을 한 거예요. 아, 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읽는다. 반영은 뭐죠? 거울로 비춰서 읽어준다. 엄마가 아기랑 너무 오래 같이 있는 게 싫구나. 이게 뭐죠? 그 유명한 군화화법이에요. 군화화법. 그렇구나. 네 말이 맞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고 다시 한번 음, 그 거울에 반사해서 아이가 한 말을 반사해서 다시 한번 주는데 약간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반영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죠. 이게 엄마가 아기가 너무 오래 같이 있는 게 싫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면 좋은 게 뭘까요? 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이 반영적 경청 정도에서 끝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커갈수록 사고가 더 발달하고 생각이 클수록 해주시면 좋은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아기는 혼자 어, 일어날 수도 없고 어, 놔두면은 막 다칠 수도 있고 어, 아기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물어봐서 스스로
그러면은 나도 한번 안아주고 동생 안아줘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감정 코칭 기법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까 엄마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애들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앵겨 붙고, 제가 되게 인기가 엄청 좋은데, 네, 어,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이게 그때그때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하기보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엄마, 보비가 나보고 돌이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못 들은 척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 그런 말을 들으니 화났겠구나. 네. 이거는 이제, 어, 반박이고, 이거는, 군화화법이죠. 네. 네가 마음을 읽어줬죠. 아, 화났겠구나. 네.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아이가 그 다음 말을 침묵하고 기다리면 상담자적 기법에, 상담 기법에 침묵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침묵. 이렇게 말하고 기다리면 아이가 뭔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화났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또 물어본다거나, 취임서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오늘 교육에 상당한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맨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에게 너의 스스로의 행동, 그 다음 행동을 네가 선택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넌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보비가 너에게 돌이라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너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고 그냥 못 들은 척해는 뭐죠? 엄마가 답을 준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그런 말 따위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라고 답을 줬잖아요. 답을 준 게 아니라 좀 더 정답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러면 아이의 사고력이 발달하고 자기 결정력이 발달하고 자존감이 발달하고 또래 압박을 당하지 않는 아이로 크게 돼요. 네.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이 숨은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빠는 일부러 내가 옆에 있을 때만 트림을 해요. 큰일이군. 이게 이제 그 감정 코칭 제가 설명드릴 때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놔두는 거예요. 예, 관심 안 두고. 근데 아빠는 그냥 신문 읽으면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신문 읽으면서 너 알아서 해라. 큰일이군. 그냥 대충 듣고 대충 반응한 거예요. 자, 이때 아빠는, 여기는 신문을 보고 있고, 아빠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죠? 넌 오빠가 너를 돌려주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눈을 마주치면서, 반영적으로 경청을 해줬죠. 네, 반영적으로. 일부러, 골려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어를 이어가면, 아이가, 네,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감정 코칭형 부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 스스로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게. 근데 아이가 좀 더 올바른 답을 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바람직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감정 코칭형 부모가 되는 거죠. 네. 아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불만을 상상 속에서 해소하게 해주세요. 자,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첫 번째, 형, 아기를 도로 보내요. 아기만 맨날 안고 있으니까 형이 이제 아빠가 첫 번째 봐. 진짜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너도 아기를 좋아하잖아. 이게 틀렸을까요? 틀린 건 아니지만, 네, 틀리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아이에게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 이거는 좀 더 무섭지만, 네, 이게 좀 더 그래도 바람직한 거라는 거죠. 불만을 상상 속에서 해소하게 해주세요. 상상 속에서라도, 네, 넌 아기가 있는 게 싫은 거구나.
관용적으로 경청해 준 거예요. 이따 그러면 아이가 접서졌으면 좋겠지? 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건, 아이가 상상 속에서라도 불만을 해소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진짜 끝나면 안 되죠. 상상이 현실이, 아이가 상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가 끝이면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끝이면 안 되고,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 아이가 뭐죠? 내가 모든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동생이 태어나기 전엔 내가 사랑을 다 받았었잖아요. 근데 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예, 이거를 이제 약간은 아이에게 바꿔줘야 되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어쨌든 그래도 한 게 뭐죠? 이 군화합법이에요. 군화합법. 예, 군화합법. 넌 아이가 있는 게 싫은 거구나.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반영을 해줬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따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이게 이제 상상 속에서 불만을 해소하게 해주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절대 끝나시면 안 되고, 예, 그런데 어떡하지? 동생도 그 다음에 할 말이 뭐 이런 약간 비슷한. 근데 가끔 너가 이게 아이를, 어, 동생을 좋아할 때 모습을 보면은 또 정말 없어지는 걸 원하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다르게 말을 해줄 수 있으시겠죠? 내가 어쨌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 삐뚤어지지 않게 예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말을 이쁘게 잘하시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이쁘게 바꿔서 잘하실까? 이 말로 애들이 상처를 다 받고 말로 가치관이 잘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말 이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 동생이 오빠가 자기 친구들하고 날 놀리는 걸 들었어요. 어, 첫 번째 아빠는 그게 뭐 어떠니? 사내 녀석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답했고, 이건 뭐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화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죠? 아빠 A는 그래서 기분이 상했구나. 온전히 그 마음을 받아줬죠. 이게 바로 계속 말하지만 이 군화합법이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무조건적 긍정적 지지라는 거예요. 아이의 그 상태를 네가 너는 왜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오빠가 놀리는 것 따위에 신경을 쓰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어찌 되었든 기분이 안 좋구나. 그 놀리는 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 입장에서는 안 좋았구나라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이게 제가 아이들 울음을 어, 제일 잘 그친다고 제가 이렇게 부모 교육 때 가끔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어, 가장 울음을 너무 안 그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네. 너무 때를 부리면서 그 친구들이 제가 갔을 때 울음을 되게 빨리 그쳐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가장 이런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가장 그 큰 방법이 이거예요. 대표 원장님이 너를 혼내려고 온 게 아니고 너를 도와주러 왔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가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이에게 마음이 전달되면 이제 빨리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되거든요. 내 편이 한 명이 왔네? 뭔가 내 얘기가 들어질 것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들어주려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상 속에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지간하면 오빠가 동생 편이었으면 좋겠지? 이 말을 해주는 거죠. 예, 웬만하면 동생 편이었으면 좋겠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말은 네, 이제 동생이 그랬죠. 맞아, 맞아요, 아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오빠가 해주지 않아서 속상했겠다. 예, 다시 또, 이제 답변을 해주면, 네, 그래요. 라고 하면서, 어, 그런데, 혹시 오빠는, 뭐, 친구들하고 또 있으니까, 네 편을 들어주기 힘들었지는 혹시 않을까? 라는 말이라든가, 뭔가 이제 다른 말로 그 모든 생각을 약간은 바꿔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말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동생의 가치관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해보는 게 이제 좋은 거겠죠. 세 번째 케이스, 형은 제가 숙제할 때만 드럼을 쳐요. 첫 번째 아빠는 그런 걸 갖고 뭘 그러니? 방문을 닫으면 되잖아. 여기도 뭐죠?
받아주지 않았고 아빠가 대안을 제시해줬죠. 좀 더 좋은 방법은 일단은 받아주라는 거죠. 이게 또 뭐하고 맞는 거예요? 예스 버트 화법 제가 말했죠. 일단은 수용해주고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수용해주고 그거 참 짜증났겠구나. 군화 화법. 네. 군화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드럼을 치기 전에 너한테 물어보면 좋겠지. 네. 오케이.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작년 교육할 때는 요 내용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제가 이번 교육하면서 추가한 거고, 작년 교육하면서 이거는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선의의 의지, 상호작용할 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짧고 굵게 설명을 할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두 형제가 싸워요. 두 형제가 싸워요. 다툼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간단한 상황은 뭐냐면, 엄마가 장난감 놀이 하던 거 정리하고 빨리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언니 미진이가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동생은 빨리 엄마가 오래라고 하면서 했는데 어, 언니 미진이가 안 오니까 동생이 이 미진이 언니가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른 사키 블록을 동생 지혜가 엄마가 정리하고 빨리 오라고 하잖아 라고 심술 부리며 망가뜨려 버린 상황을 엄마는 다 보고 있었어요. 네,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는 네, 선의의 의지를 어, 여기 언니의 좋은 의도를 읽어주기, 선의의 의지 읽어주기. 네, 둘 다의 좋은 의도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동생 지혜에게 이게 나쁜 방식, 잘못된 예는 이거죠. 동생 지혜에게 넌 왜 이렇게 못됐니? 언니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그 꼴을 못 봐? 라고 혼낼 수 있죠. 예. 언니 미진이한테는 그러게 넌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하면 빨리 왔으면 되잖니? 자, 이렇게 하면 둘 다를 혼내는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고, 좋은 방식은 동생한테는 지혜한테는 언니가 더 멋진 걸 만들고 싶어서 조금만 더 하고 싶었나 보다. 더 멋진 걸 만들고 싶은 언니의 선의의 의지, 좋은 의지를 동생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의 멋진 의지, 멋진 점, 좋은 점, 상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오라고 부르니까 지혜는 또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구나. 이번엔 또 지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자, 언니한테는 지혜를 지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엄마가 맛있게 음식해 놓아서 엄마가 너희들을 기다릴까 봐 그랬나 보네. 미진이 언니한테는 지혜 동생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는 미진이가 안 놀아주니까 약간 속상한 마음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언니니까 동생이 언니하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둘 다를 올려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양쪽을 내릴 것인가, 상대 양쪽을 다 올릴 것인가. 이게, 둘 다 기분 좋게 하면서 앞으로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이고요. 둘 다 싸우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때, 엄마만 화풀이가 된 거예요. 예. 화만 낸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셋 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건. 근데 이거는 셋 다, 화해가 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강의안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네, 어, 현실 상황에서 잘 맞게 사용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서로의 선의의 의지 읽어주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열 순위에 따른 육아법.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게 예전에 뭐 장남, 장녀, 철긴, 형제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강의 내용을 참 바꿔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초저출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강의를 좀 더 하자면 어, 장남, 장녀, 뭐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언급하기보다 외동에 대한 언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엔 외동의 경우가 많아서 이분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음, 요즘 막 최근에 또 학폭 일어나가지고 뭐 내 새끼 내 새끼만 하다 보니까 뭐 그 장애를 가진 어떤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뭐
폭행해서 뭐 전치 몇 3주가 나왔다 뭐 그랬나요? 뭐 그런 게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가 아이가 뭐 이렇게 그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이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막 1,800명의 탄원서를 뭐 이렇게 사인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들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왔는데 참 이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이 부모 교육이 계획돼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분이 다치셔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그때 제가 이 부모 교육을 이보현 비보현 교수님이라는 분의 부모 교육을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 통제는 많고 애정은 적은 이런 독재적인 부모님이 많았다. 예, 독재적인 부모님. 어떤 면에서 권위주의적인 부모님, 이건 권위가 있는 부모고요. 권위주의적인 부모님이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모 교육을 많이 했었다. 근데 요즘은 아이가 하나가 되고 친구 같은 부모님을 많이 이제 지향을 하고 친구 같은 부모, 그냥 그런 이제 수명도 길어지면서 뭐 거의 같이 늙어가는 부모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허용해주고 많이 그런 내 새끼를 최고로 대우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대안학교 막 이런 데가 그 막 성행하고 그러는 게 부모님들이 참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생각하기에 오히려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잘 키워서 잘 성장시키실 분들이에요. 근데 주위에 정말 저의 부모 교육을 들으셔야 될 부모님들은 안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비싼 상담센터 가지 마시고 저의 부모 교육 들으시고 저랑 상담하시고 예, 박미지 원장님이나 뭐 어떤 이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쪽에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쪽에 아이들이 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이 뭐죠?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저는 주위에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제가 상담 쪽 대학원 박사 뭐 다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어, 후배에 따르면 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20대가. 그리고 자해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뭐 이렇게 막 이거 그어가지고 응급실 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짝 긁어가지고 피가 스며들 정도, 피가 점여 나올 정도만. 그때 뭐 엔돌핀이 나온대요. 네,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내가 이 힘든 사회 속에서 버텨내질 못하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유치원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참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만 되면 그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게 뭐 센터 가보세요. 뭐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선생님들이 또 어떻죠? 지금의 선생님들이 막 20대, 30대여서 MZ 세대인 거예요. 그 MZ 세대들이 좀 더 한 30대, 40대인 MZ 세대 선생님들이 30대, 40대인 학부모님들, 우리 때는 안 그랬어라고 할 법한 학부모님들, 한 40대 정도 되죠, 초등학생이면. 예, 40대 정도 중후반 정도 되는 학부모님, 초반, 중반, 왜냐하면 요즘엔 늦게 결혼하시잖아요. 예, 그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하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 외지중지하게 제가 보니까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40대 초반에서 후반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애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애들이 이 MZ 세대인 선생님들에게 보내지니까 이 MZ 세대인 선생님들이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을 예전처럼 사명감을 갖고 길러낼 생각을 하기보다 애 센터 보내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최소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님들만이라도 좀 더 애들을 그렇게 뭔가 취약하지 않은 아이로 음소거 안 된 분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취약하지 않은 예, 취약하지 않은 어, 아이로 키우려면 이 통제는 없고 애정만 많이 준 부모가 내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통제를 했나 최근에 아주 최근에 엘리멘탈이라는 이제 만화 영화를 같이 봤어요. 제 딸하고 둘이 봤는데 둘이 보고 나서 지난주 일요일에 본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네, 일요일에 봤는데 보고 나서 아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거기에 돈가스가 네 조각이 나왔어요. 무슨 세트였는데. 근데 이제 어 거기 돈가스를 하나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혜민아, 너 이거 단백질 먹어야 돼. 아무것도 안 먹으면 너 키 크는데 안 좋아. 키가 크려면 돈가스 한 조각, 두 조각 먹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혀 먹기 싫대요.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어, 통제를 뭐 지금 요즘에 강조되는 그런 그 기법이 놀이 중심이잖아요. 놀이 중심 누리 과정. 그러니까 제가 놀이 중심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보호자 아니면 교사의 어떤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적절하게 이끌어줘야 돼요. 혜민이한테 제가 그랬죠. 그러면 또 다른 당근과 채찍을 제가 제시했죠. 그러면 너가 이거 하나라도 안 먹으면 아빠 이번 연도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니야 5개월 남았나요? 5개월 동안 영화 하나도 안 볼 거야 아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가 만약에 이거 두 개 먹으면 아빠가 다음 달에 영화 하나 또 볼게 약속할게. 그랬어요. 먹으면 자기한테 어쨌든 어, 혜민이가 이제 고기 단백질 이런 거 먹으면 자기가 키가 큰다는 건 제가 하도 말해서 잘 알아요. 예. 먹어서 120cm 먹으면 뭐 바이킹도 타고 바이킹 이제 110 넘어서 바이킹 저랑 같이 타요. 예, 바이킹 저보다 더 잘 타요.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막 오바이트 쏠리고. 예. 바이킹 두 번 연속 타자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 그 어쨌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허용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통제를 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통제를 자연스럽게 가하는 방법이 이 자연적 결과의 법칙, 논리적 결과의 법칙이에요. 예. 이제 논리적 결과의 법칙은 이거 제가 1월 부모 교육에도 했고 하기 때문에 1월 부모 교육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저기 1월 부모 교육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가 한 거만큼 이거 토큰이에요. 강화. 이거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가 100원, 100원이다. 이거 하나에 맞게 자기가 이거만큼 더 많은 걸 뭔가를 이제 한 달마다 정산을 해서 뭘 받아갈 수 있죠. 가수 김유나 있잖아요. 그 치과 의사, VJ 치과 의사랑 결혼했던 그 친구의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서 육아법에서 한 달에 설거지 비용을 임금 협상하듯이 설거지에 대한 단가를 2,500원으로 할지 3,500원으로 할지 단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설거지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아이에게 용돈으로 쳐주고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이거 중에 하나죠. 네, 이걸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좀 더 어려워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20칸을 받았을 때 뭔가 목표를 여기다가 적고 좀 더 쉬운 거는 여기다가 10칸 좀 예를 들면은 쉬운 거는 20칸을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10칸을 받았을 때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10번을 했을 때 아니면 20번을 했을 때 20번을 했을 때 뭐 해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좀 빈도수가 20번 했을 때 동물원을 간다 놀이공원을 간다 뭐 한 30번을 했을 때 아빠랑 뭐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목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 너가 여름에 이번에, 여기까지 하면 동물원에 가는데 네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원 가는 게 한 번 더 늦어지는 거야.
너가 하지 않고 이번에 그냥 엄마랑 약속을 어기고 TV를 한 번 더 30분 이상 더 보려면 봐. 근데 그 선택에 의해서 너가 이 보상은 다른 보상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잘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또 다른 목표, 자연적 결과의 법칙은 뭐냐면 계속 부모님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먹을 거든지 입을 거든지 부모님들이 걱정되니까 알아서 잘 챙겨주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지난번에 말했죠.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구가 되지 말아주시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랬을 때 너는 어떤 걸 원하니?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니? 그게 시초가 되는 게 뭐냐면 굶기시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친구한테. 너 배고프니? 목마르니?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이가 응 하면은 주는 게 아니라 어, 엄마 나 배고픈데 밥을 왜 이렇게 안 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어린 아이들은 막 예를 들면 갓난쟁이는 말을 못하니까 울죠. 예, 근데 좀 더 어린 아이들 4살 말 이제 잘 못한 친구들은 짜증을 내죠. 그럼 그 짜증을 내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도록 알려주세요. 그럴 때는 막 배가 고프니? 이럴 때는 짜증을 내지 말고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요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짜증을 내는 친구한테. 그래서 요구하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해주는 부모가 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연적 결과였죠. 왜 자연적 결과냐? 인간의 본능적 욕구. 예를 들면 춥다, 배고프다, 뭐 이런 응가가 마렵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예, 그런 욕구에 관련된 거를 스스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엄마 나 추우니까 옷 입을래 옷 주세요 엄마 나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이한테 미리 너무 잘 배려해서 너무 충분히 기능하는 엄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너무 허용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고 내가 최고의 내 아이가 되게 해서 너무 잘 키워내시면요. 너무 물러 터진 아이가 돼요. 어디 가서 내 할 소리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키우시고 좀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불편하게. 내 아이가 어 약간 그 100이면 100 정도가 잘 채워지는 거라면 30을 채워주면 그건 너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고요. 한 8, 90만 채우시고 1, 20은 자기가 찾아가게 하셔야 스스로 어떻게 구해가면서 귀한 엄마가 해주는 거에 대한 귀함도 알고 소중함도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해요. 동생이 말이 안 통하는데, 애가 너무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애한테만 자꾸, 동생 병원 가야 되니까 너 좀 기다려 줄래? 뭐, 이렇게. 이랬을 때 제가 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되는 거면 동생 때문에 네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기고 있다라는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너는 형이니까 참아야 돼를 언급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상담을 드렸고, 또 하나, 온전히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고, 동생이 젖을 물고 있고, 엄마랑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아빠가 단둘이 그 형을 맡아준다거나, 형이나 누나를 맡아준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쉬고 있을 때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는, 엄마가, 이제 물론 엄마도 쉬어야 되겠지만, 쉼을 갖는 시간 이외에는, 단둘이 형하고, 아니면 뭐, 언니든 누나든, 예, 단둘이 갖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둘이만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드렸던 상담이고, 그래서 너무 형에게 너는 참아야 돼, 너는 양보해야 돼를 강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상담의 내용이었고, 또 다른 상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상담의 내용에서는, 아이가, 첫째 아이는 이제 5, 6살, 7살, 둘째 아이는 뭐, 1살, 2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이때, 둘째 아이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첫째 아이만 주구장창 혼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때 한 20개월 언저리 됐을 때에는 빠르면 한 15개월, 둘째 아이도 꽤나 말을 알아듣는 시기거든요. 15개월만 넘어가면. 그때에는 어느 정도의 훈육을 둘째 아이에게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 첫째 아이에게 너무 많은 5살, 6살, 7살도 아이거든요. 예. 너무 많은 짐을 너가 다 참아야 돼를 하지 않으시는 게 생각을 어떻게 뭐 정답이어서 이만큼 하셔야 되고 저만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정답적인 수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을 봐가시면서 예, 내가 너무 너무 딱 선을 그어놓고 첫째 아이한테 무조건 참아, 둘째 아이는 무조건 허용해줘. 이거를 하지 않으시는 게 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적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거는 이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잠깐 참고상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중에 자꾸 6살, 7살, 5살, 내 아이가, 내 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의 말을 100% 믿어요. 네. 제 아이는 틀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나 뭐 원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 제 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어요. 근데 6살, 7살들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자기 방어적으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자기 보호 본능적으로 엄마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로부터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을 순간 지어내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5살, 4살 이 정도는 자율성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는다 하면 뭐냐면 엄마, 나 이 뚜껑 내가 열어볼래. 엄마, 내가 아빠한테 물 따라줄 거야. 이게 자율성이고요. 네, 내가 해볼 거야. 내가 신발 신어볼래. 내가 해볼래.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이고 주도성은 뭐냐면 주도성은 자율성과 틀린데 6세, 7세는 주도성이거든요. 주도성은 자율성과 틀린데 6세, 7세는 뭐냐면 음,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엄마 아빠의 동공이 흔들려. 내가 특히 6세, 7세 아이들이 하는 말은 내가 유치원에서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나를 되게 불쌍한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아니, 나를 되게 걱정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아이는 충분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엄마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부모 교육에도 1, 2월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 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노는 친구 한 명도 없어. 이 어머니 좀 늦게 오시는 분이셨는데 웬걸요? 와서 보시라고 그랬더니 보시고 아이가 너무 친구랑 잘 노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게 아니었네 이제 하고 놀라시는 거죠. 아이는 어머니는 사회성이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친구랑 못 놀면 어떡하죠? 이렇게 막 걱정을 엄청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이가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도 충분히 말을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자기 방어적으로 친구가 나를 오히려 내가 친구를 힘들게 해서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내가 친구가 같이 있기 싫어요. 이렇게 방어적으로 역으로 말을 하는 방법들도 6살, 7살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반드시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생각까지, 왜냐면 난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방어해낼 수 있구나. 엄마가 믿겠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부모님들께서 잘 생각하고 계셔야,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말일까를, 예, 선생님이 하는 말은 선생님, 정말, 확실하지 않아. 라고 믿기, 그러시지 마시고, 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또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유치원 생활 속에서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아니면 초등학교 생활 속에서 아니면 학원을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또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 그런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어, 그 선생님들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음소거 해주셔도 돼요. 네. 네네네. 어, 지금 뭐 연령별 사회성, 형성 특성, 네.
뭐 이건 다 아시겠죠? 4세는 혼자 놀고 언어가 발달하고 6세는 언어가 폭발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시기가 5세부터예요. 5세 후반부터 좀 더. 예. 4세, 5세는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되지만 5세 후반부터는 내가 잘 못하는데도 엄마가 칭찬을 많이 하는 애를 슬슬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5세부터예요. 그래서 비교를 시작하고 6세, 7세부터는 이제 동성들과의 관계가 많이 시작돼서 너무 이성과의 관계에만 그러니까 이성 부부.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좋고 아빠와 사이가 너무 멀다. 시간이 보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난 부모 교육 때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남자애한테는 막 너무 그 여자애가 들어야 될 표현, 너 예쁘다, 이런 표현보다는 남자다, 너 멋지다, 너 참, 어, 괜찮다, 이런 말은 이제 중성적이니까 괜찮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래 압박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또래 압박. 또래 압박에 대해서, 시간상, 너무 깊게는 말고,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어, 또래 압박을 하는 유형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자면, 동적으로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너랑 안 놀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어, 그런 친구도 있죠. 이런 친구들은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근데 이제 좀 더 무서운 건 진짜 이제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왕따시키면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 약간 쓰리 쿠션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 지적으로 크게 발달해 있고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지배력이 큰 친구들이죠. 지능 점수도 검사해보면 엄청 높고 그래서 이 애들은 말을 꼼짝없이 듣고 제 말을 안 들으면은 내가 진짜 쟤한테 뭔가 미움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친구의 말을 듣게 되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다는 표현은 좀 어느 정도까지 어, 각 반마다 각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요게, 요런 정적인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하는 가스라이팅 수준의, 가스라이팅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심하겠고, 어쨌든, 어, 그 또래 압박이 좀, 이제 더 무서운 거겠죠. 그 또래 압박, 또래 압박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제가 계속 많이 써서. 또래 압박은 뭐죠? 너 이거 안 해주면 나 너랑 안 놀 거야. 이런 거. 너랑 안 놀 거야. 또 이거 내 말 들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래 압박을 당하는 부모님들의 특성,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이런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혼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호되게 혼내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규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규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규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집에서 오히려 호되게 너 이렇게 하랬지,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 혼낼 때, 좀, 안 혼낼 때는 조용히 안 혼냈다가 혼낼 때 아주 따끔하게 무섭게 혼내는 경우도 또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별거 아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되도록 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예. 그래서 적절하게 심리학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가끔 드는 예지만 이 앞차가 나를 확 치고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욕 좀 할게요. 죄송해요. AC8 이렇게 욕도 좀 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 이렇게 그냥 꼭 참고 이러면 화병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되도록 잘 참아야 된다고 생각, 아니면 이렇게 못 참을 것 같으면 그 상대의 선의의 의지를 제가 성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임종하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나 보다. 저 사람이 아내가 지금 출산이 임박해서 빨리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용서를 해버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바로 참는 게 아니라 약간은 발산을 하시거나 용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참는 부모면요, 내가 할 소리 못하고 꾹 참고 사는 부모면, 나도 휘둘리는 아이를 키워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할 말을 하시라는 거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과하면 어떻게 되죠?
너도 때려가 되세요. 너무 많이 참는 부모님이. 너도 때려. 승질 나니까 이제. 이런 조합이 보통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잘 참는 부모님, 어머님들, 배우자, 남편분들은 또 엄청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또 더 아버님들이 아이한테 너도 때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예, 대부분 그러세요. 상담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 두 부부가 중화되는 게 좀 필요하고 적절하게 어, 이 그런 친구들은 너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의 말까지 네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제가 한 말 있죠. 이 톤으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까지 굳이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친구까지 네가 다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야.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는 너에게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너가 그렇게 끌려가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에게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상처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반성해야 돼요. 내가 진짜 발전해야 될 잘못한 일이 맞아요. 그러면 상처 받아야죠. 근데 내가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당할 일도 아닌데 단지 교묘하게 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뭔가 트집 잡아가지고 해? 그러면은 그거 내가 당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야, 너 뭔데 나한테 이래?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너 이렇게 하는 거 좋은 행동 아니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지. 너도 가서 때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래박박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 아이한테는 어, 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거를 이 마인드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예, 친구가 나를 열리면은 어떤 점이 곤란한지도 물어보시고 예, 그런 걸 당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선생님하고도 확인해 보시고 네. 또래 압박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과하게 반응 그러니까 이건 또래 압박을 하는 친구는 과반응, 과수능 둘 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래 압박을 하는 친구들은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아주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게 머리가 좋아서 상대 아이를 좀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도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너가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스스로 근데 또 또래 압박을 하는 부모님으로 약간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경우가 있다라고 혹시 하시면 내 아이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어, 그런 부분을 조금 부모님으로서 생각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내가 또래 압박을 해서 곤란해지시는 부모님들은 보통 상담도 잘 안 오시고요. 너무 자존심이 세셔서 잘 말을 안 털어놓으셔요. 네, 잘 안 털어놓으셔요. 또래 압박을 당하는 아이는 과하게 참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 그래, 어머니가, 저도 그렇게 진로 적성을 막 아무렇게나 코칭하시고, 누나도 지금 이 나이에 뭐 적성에 맞지도 않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라고 하셔요. 원장을 하라고 하셔요. 네?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즐겁게 잘 가르치던 어머니가 나 가르치는 거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과수능이에요. 과수능. 예, 과하게 참는다. 그게 뭐냐면 남에 의해서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뭐가 문제여서 남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시나요? I'm not okay, you're okay 상태예요. 내 의견은 다 틀렸고 네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틀렸다고 하면 난 어머니로서 자격 없다. 뭐 이런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고 저는 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가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신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 사랑받는 존재라고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기쁨을 표현한 묘사한 시지만 이거가 이런 사건이 생각나서 저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내가 너에게 꼭 에너지를 주고 뭔가 너가 이런 존재야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너가 그런 존재가 돼? 그게 아니라 난 나야. 난 나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나보고 너 이렇게 해주면 나 너랑 안 놀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랑 안 놀 거야. 이렇게 하지만 너랑 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스스로 판단해서 휘둘리지 않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어요.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첫째, 욕구를 표현하게 하셔야 되고요. 둘째, 스스로 선택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네, 말씀드렸고. 자, 또 얘기 드릴 거예요, 그 얘기. 예. 자, 이제, 뭐, 동요제 재론 발표에 제가, 이거, 유치원 교육을 먼저 해서 이렇게 동요제라고 적혀 있는데, 어, 그 열정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아이로 키워가는 거.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어, 저는 제가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더 쌓아가고 발전해 나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그런 성공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처음 시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조건적 긍정적 지지예요. 아이가 불만을 얘기했을 때,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짜증났구나. 네가 기분이 안 좋구나. 네가 억울하구나. 네가 속상하구나. 군화합법 받아들여 주시고 어,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사고 방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근데 네가 모든 오빠가 항상 너 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 않니라는 사고 방식을 바꿔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CBT라고 하거든요. 그 인지행동 치료, 자기 비합리적 신념을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 제 부모님이 제 아까 그 옹알이 폭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게 뭐죠? 애가 뭐라고 하든 제가 그냥 무조건 웃으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제가 혼잣말을 계속 하잖아요. 혼잣말을 대화 안 되는 애하고 대화 안 되는 애하고 계속 긍정적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력이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저렇게 쓰지? 라고. 예, 제가 모델링이 되어서 어른의 단어를 어, 많이 써줬기 때문에 아이가 많은 단어를 배우고 많은 표현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도 당연히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 그런 자극들 그래서 그런 반응해주고 적절히 칭찬해주고 허용해주는 부모.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허용이라 함은 통제가 없는 허용이 아니라요. 너에게 좋지 않은 거는 그래도 허용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통제는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정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그 작은 성공의 기쁨을 쌓아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조금씩. 이거 잘했네. 그 다음번엔, 이거 두 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성공의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게, 계속 노력해 주시는 거. 작은 성공의 부분을 하나씩 쌓아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목표 의식은 어떻게 해서 출발하나요? 내가, 성공을 많이 했더니 성공의 기쁨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보상 효과 때문에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했어요. 그 어머님들이 저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은, 가정 어린이집 좀 만들어주세요. 뭐, 영어 학원 좀 만들어주세요. 뭐, 더 정원 좀 늘려주세요. 제가 정원을 세 번, 네 번을 늘렸거든요. 198에서 117에서 140에서 153 됐거든요. 정원이 네 번이 늘었어요. 정원 네 번 늘렸고, 그러니까 공사 증축을 세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게, 계속적으로 나를 원하는 사람이 많게 만드는 거고,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결과가 뿌듯해지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게 선순환이 돼서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잘하려다 보니까 또 계속,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거의 성공 경험이 그 노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게 만들고, 제가 지금 이 강의안을 한 10번, 20번 업데이트를 계속 했거든요. 계속. 예, 계속 했어요. 계속 하면서 지금, 솔직히 저기, 그, 지난번 교육보다 또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만 이번에는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교육에도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예, 제가 또 좀 합쳐서, 네, 뭐 어떨 때는 유치원 교육 먼저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린이집 교육 먼저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이번에는, 어, 이번에 어린이집 교육을 나중 하게 돼서 이번에 요구역을 더 올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여기까지 다 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지금 휴학 상태죠. 영어 교육학은. 예, 휴학 상태인데 이 전공들을 다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아시죠? 예, 이 소속감과 애정 욕구, 이 형제 간에서 관계를 잘 이뤄내면 내가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소속감이 확실히 되면 내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내가 잘 인정받는 존재야. 이 소속감이 잘 되면 그 자존감이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위의 욕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추구하고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자존의 욕구를 추구를 해요. 이 자존감이 충분히 쌓여야 자아 실현의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더 큰 성취를 그래서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한 거죠. 이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그리고 어,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작은 성공을 쌓게 하신다는 거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쌓아가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경쟁하는 거고요.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경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기도 아빠하고 경쟁하잖아요. 예. 아빠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당신이 아기 때문에 나에게 쏘는 시간이 전혀 없어졌으라고 아빠의 불평을 듣게 되잖아요. 아기는 아빠하고도 경쟁해요. 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인간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는 한 또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실패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 단계 성공을 가기까지는 계속 실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뜨겁다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작은 이라는 실패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뜨거우니까 절대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고 딱 한 번 이 성공, 뜨거운 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절대 뜨거운 건 못 만지게 할 거야 라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뜨거운 거, 날카로운 거, 위험한 거 막 이러지 마시고요. 살짝 덜 위험한 거에 다쳐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이거 조심해야겠네. 제가 여기 모서리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면, 누가 이렇게, 우리 재원이를 힘들게 했어? 누가 이렇게, 뗐지? 이게 할 게 아니라, 다음번엔 조심해보자. 라고 하셔야 된다 그랬죠. 다음번에 이 모서리를 내 아이가 조심하도록, 이거 네 책임이야. 너 스스로 네 행동을 결정해야 돼. 라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작은 실패를 경험을 자꾸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을 어떻게 더 행복한 아이로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예,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사람들을 관찰할 때,
이런 기준들로 해요. 어떤 사람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인가. 그다음에 좀 더 말하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인가, 언행이 일치하는가, 좀 더 드러내는가, 내 걸 숨기려고 하는가, 어떤 자신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하는가,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가, 남들한테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가. 저번에 이제 뭐 애니어그램 이제 했죠. 제가 이제 그림지능 검사만 제 주특기로 이제 갖고 있는데 주 상담 내용을 이제 나중에 제가 애니어그램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애니어그램도 이제 제가 어 이제 상담의 영역으로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더 노하우가 쌓여야 되니까.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성격 심리학이에요. 성격 심리학. 네, 성격의 어떤 특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MBTI가 마찬가지죠.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그다음에 뭐 어떤 걸 이미지로 인식하느냐, 어떤 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느냐, 뭐 어떤 건 사고형이냐, 판단형이냐,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관찰을 해야 되죠?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우리 아이들이 쟤보다 한글을 잘하느냐, 수를 잘하느냐, 영어를 잘하느냐를 파악해 내기 위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아이는 쟤는 영어를 잘하지만 내 아이는 달리기를 잘해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중지능 관련된 부모 교육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 아이의 장점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찾으시고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를 찾으셔서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걸로 만드시는 게 육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내 아이들을 어떤 걸 내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키워줘서 잘하는 걸로 아이로 키워줘야겠다. 내 아이는 그 운을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예. 관찰을 잘 하면 부모님들께서 반응을 잘 하시게 돼요. 상호작용. 예. 아이의 디테일에 대해서. 어떤 곳에는 이런 얘기도 돼 있더라고요. 어떤 소설가가 관찰을 잘하면 말할 거리가 많아지고 글 쓸 거리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게 된대요. 예. 다른 사람,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된대요. 예. 예.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고 더 먼 미래를 잘 살아가게 해준다. 예. 관찰을 잘하면.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 뭐냐. 저희 유치원, 저희 어린이집, 잘 키우는, 목표, 잘 키우려는 목표는 제가 어린이집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항상 가져왔던 말이고요. 제가 OT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이집 OT 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유치원 OT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이 손이 덜 가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적응 잘하는 거, 학교 적응 잘하는 거, 학원 잘하는 거, 적응 잘하는 거. 앞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태어나는 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잘 살아남는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자연 도태되는 거죠. 내추럴 실렉션. 자연에서 선택되는 거. 그게 선택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 이게 찰스 다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예,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 그래서 선택을 내가 그때그때 잘해야 문제없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적응을 잘하는 거거든요. 아, 참 적응력 뛰어나. 저 친구, 저 아이, 저 사람, 금세 적응했네. 라고 하는 것들. 예.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살다가 12살, 13살 때 3월에 이사 왔거든요. 1월인가 이사 왔어요. 2주 만에 전라도 사투리를 고쳤어요. 네, 참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응력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시죠. 제가 10년 전부터도 저희 어린이집의 모토로 삼고 있는 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선택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율성이 중요하다. 이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모교육 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속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인스타를 보면은 관련된 주제만 계속 보여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가 그래서. 어떤 정서 표현과 자율성의 존중은 다른 게 뭘까요? 2016년에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만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격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들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네 가지를 측정을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다른 정서적 지지, 네. 부정적 정서 표현, 그다음에 도와주는 질 같은 것들은 아이의 공격성의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효과가 없다는 유일하게 거예요? 자율성만 네. 아이의 어떤 공격성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연구 시작 시점에 네. 공격성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들과 네. 공격성이 굉장히 낮았던 아이들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공격성의 정도가 역전되는, 6년 후에는 역전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나머지 세 가지 도움의 질, 네. 지지적 정서 표현, 또 부정적 어떤 정서 표현과 자율성의 존중은 다른 게 뭘까요? 2016년에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반영해 주는 거죠. 어, 예,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율성이라는 거는 사실 한자어로 보면 네. 스스로 자, 네. 다스릴 율자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렇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식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방목과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자율성이 아니라 그냥 방치인 거죠. 방임이. 정서적 지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내지는 엄마가 잘 성공하시게 도와주는 것, 부정적 정서 표현하는 것, 모두 다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부모의. 아이의 마음이 아니고. 유일하게 자율성을 존중해 준 것만 아이의 의견을 인정해 주고 반영해 주는 거죠. 어, 예,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율성이라는 거는 사실 한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 저 그 새우깡 사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돼. 안 돼. 라고 결정하죠. 그렇죠. 그럼 아빠가 결정한 거예요. 아이는 그냥 의견을 물어본 것 뿐이고. 근데 자율성을 존중하는 어떤 양육 태도는 건 뭐냐면 이때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죠. 이런 이런 대안이 있고 이런 대안이 있는데 이런 대안은 장점이 이거고 이런 대안은 장점이 이거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존 연구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네. 그것만 잘하면 잘하면? 자율성을 가진 어린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뭘까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아, 선택권.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맞아요. 마트에 가면 음식을 고르는 것도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 저 그 새우깡 사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선택을 해도 아빠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어쨌든 자기의 선택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한테 나의 의견이 통하고 존중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려가는 어른으로 성장. 어떻게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존 학자들이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선택을 해도 아빠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어쨌든 자기의 선택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한테 나의 의견이 통하고 존중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려가는 어른으로 성장. 어떻게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되고 이 선택을 해도 곳곳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제가 뭐 상담할 때 항상 해오던 얘기들이에요. 예, 선택, 뭐, 메뉴판 보여주고 부모님이 선택하시게 하시고, 예. 그래놓고, 엄마 그거 못 먹어, 먹지 마. 이렇게, 결국은 엄마가 선택하지 마시고, 예. 결국은, 예, 아이한테 선택 끝까지 하게 해주시라는 거.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정말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예를 들면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위생에 위협되거나 이런 건 이제 막으셔야죠. 그럴 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라 통제라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네. 이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강의 자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강의 자료 드릴 테니까 PDF로 드릴 테니까 이거 여기 들어있는 이런 표현들 암기하셔서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시기 바래요. 이럴 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네.
뭐죠? 선택권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답을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틀렸잖아. 그러지 말라고. 아니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어머니가 답을 정해놨잖아요. 지금 답정 넣으시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왜 그걸 선택을 했을까?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죠. 왜 그걸 선택을 했을까? 예. 그 마음에 안 드시면 네.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예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예. 과자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 스스로 선택해 볼 수 있어. 내 스스로 결정해 볼 수 있어. 예,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 예, 이게. 뭐 오늘의 영어 뭐 이런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정말 외우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여기서 약간의 통제를 부여한다면 그런데 네가 예를 들면 과자 먹겠다는데 밥 안 먹고 과자 먹겠다는데 그거 허용해 주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밥은 먹어야지 먹게 해줄 거야. 너 밥 쬐끔 먹고 과자를 많이 먹어도 배 채우려는 거, 그건 아빠가 허용할 수 없어. 이런 건 하셔야죠. 네. 저 친구가 지금 왜 우는 걸까요? 예, 왜 우는 걸까라고 물어봐요. 상대방의 감정 파악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 관찰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이한테. 예. 재원이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 아이 자신의 감정 표현. 이때 말하는 재원이가 부모님들의 아이예요. 예. 아이 자신의 감정, 예. 제가 아이고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재원이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어때? 감정 표현하도록 하게. 오늘 활동이 어땠니? 예.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메뉴 고르기. 예, 이런 것들. 왜 그것을 선택을 했을까? 마음에 안 들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거 하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고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근데 만약 잘못된 선택이면 약간 네, 수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네.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 답해 드릴게요. 아까 질문 지연이, 승현이 어머님이 하신 것부터 답변해 드릴게요. 첫째, 둘째가 같이 싸우고 동생이 올 때 동생을 안아서 알려주면 첫째가 둘째 치우고 자기 안아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누구든 안아주지 않고 말로만 달래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 울 때 동생을 안아주면 만약에 저라면 어머님, 뭐, 정답이 있겠냐마는, 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음, 일단, 일단은, 이 울기 직전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둘이 싸웠을 때 어떻게 중재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싸움의 중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싸움의 중재는 둘째 혼내고, 첫째 혼내고가 아니라, 첫째가 잘한 점, 둘째한테 첫째의 선의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고, 첫째한테 둘째의 선의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달래놓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훈육이 잘 되면 울지 않게 돼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혼났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울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래줘야 되는 상황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둘째한테 선의의 의지를 첫째한테 둘째의 선의의 의지를 설명해주고 둘째한테 첫째의 선의의 의지를 설명해주다 보면 울 일이 아마 일단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도 울었다, 너 울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기법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치우고, 안아달라 하면, 너는 지금, 어, 너를 안아줬으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일단 받아주셔야죠. 마음을 받아주셔. 그래. 그러면은 지금 동생 안고 있으니까 잠깐만 엄마가 한 10가지 세고 안아주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면 양쪽에 안을 것 같아요. 양쪽에. 네.
네, 둘째 치우고 자기 하나. 그러니까 둘째 치우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제가 여기 아까 뒤에 상담 사례 예시로 들었을 때 혹시 그건 아닐지. 첫째한테 네가 첫째니까 네가 동생을 왜 올려? 첫째한테 네가 양보해야지. 아니면 네가 첫째 어? 네가 응? 첫째니까 양보해야지. 네가 수영 발전. 이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한테 네가 양보하게 해야지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여기 그 둘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 그 구체적 상황을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떤 일이었는지. 그러면은 제가 이때 어떤 말로 풀어갔을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어떤 싸움의 상황이셨는지 얘기하시면 제가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예를 들어서 방금 네네. 대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 뭐 다이소나 문방구 같은 데 가서 아이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거든요. 너네가 네. 원하는 거 한 가지씩만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첫째는 예를 들어 막 슬라임 같은 거를 사고, 둘째는 무슨 뭐 공룡 장난감이든 다른 이렇게 소리 나는 장난감을 사요. 네. 그러면은 각자 한 가지씩 선택은 했지만 자기네들이 선택한 그 장난감의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 게 만지고 싶고 둘째는 첫째 게 만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서로의 것을 탐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만약에 나 저거 지금 만져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만약에 지금 산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나는 아직 지금 같이 그냥 뭐 누나 한번 써봐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 혼자만 갖고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내 거 빌려줄 테니까 너도 잠깐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서로 이제 뺏으려고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누군가 이제 맞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으앙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첫째 건 둘째 건 이제 우는 아이한테 이렇게 달래줘요. 여보세요? 네, 듣고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달래주고 너도 지금 뭐 양보해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양보는 지금 안 하고 싶다고 지금은 나 혼자만 갖고 놀고 싶다고 막 그러거든요. 서로의 감정 상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통은,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보통은, 동생이 우나요? 일단은? 그쵸. 이제 힘에서 밀려요. 네. 아직은. 네, 첫째가 둘째를 약간 때리고, 아니, 때릴 때도 있지만 때리지 않고 그냥 가져갈 때도 있어요. 힘으로. 아, 힘으로 네. 뺏어가면 자기 거를 뺏기는 순간 울거든요. 이제 둘째는 당연히 그때 울지. 우는 아이를 이제 달래주느라고 이제 안아주면은, 네. 나도 안아줘. 쟤 치고 나 안아줘.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니까. 그러면, 한 애는 자기 것만 갖고 네. 놀고 싶어 하고 또 한 애는 지금 네네네네. 쉐어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친구는 네. 누구예요? 지금 쉐어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친구는 누구예요? 둘 중에? 첫째요. 첫째. 첫째가 쉐어를 음, 하고 싶어 이러는 거고, 둘째는 음, 아니야, 나는 지금은 나 혼자만 갖고 놀고 싶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 상황을 달랜다면, 네. 그러니까 둘 다의 의견이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은 게 없잖아요. 자기 그쵸. 거를 계속 갖고 싶은 마음도 소중한 마음이고, 네. 어, 그렇게 서로 나눠서 나누는 것도 좋은 마음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누구 편을 들 어,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네네네.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둘 다 칭찬해 네. 주시란 말이죠. 아, 아, 동생은, 아직 덜 놀아서 이거를 더 길게 음, 잘 갖고 노면서 더 이거를 재미있는 이 기분을 느끼고 싶었나 봐. 그리고 네네. 동생한테는 언니는, 어, 음, 누나인가요? 누나는, 누나는
이제 새로운 거를 놀면서 또 다른 거를 이제 빨리빨리 경험해보고 싶었나 봐. 이게 틀린 음,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위안만 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나가 이제 지연아 네가 누나가 이렇게 확 뺏어가는 거는 동생하고 확실하게 얘기 없이 확 뺏어가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근데 이제 맞겠지만. 그런데 첫째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니야 내 거 빌려줄 테니까 너도 빌려줘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얘기를 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너는 가져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그 뺏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속상한 거야라고 얘기는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적재적소에 어떤 무슨 뭐 공식을 딱딱딱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잘 안 쉽지는 되더라고요. 않죠. 쉽지는 않죠. 쉽지는 네, 않지만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 이걸 최대한 적용을 네, 해보시면 네, 어쨌든 네, 그래도 얘한테는 얘 좋은 점 얘기하고 얘한테는 얘 좋은 점 네, 얘기하는 게 네, 핵심이고 그 네, 다음에 네, 규칙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세요. 네, 어쨌든 네. 바꾸기 전에는 서로 꼭 얘기하는 거야.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거가 안 네, 지켜지면은 엄마는, 네, 이제 둘 다, 사주는 거를 다음번에 네. 또 사주기는 좀 다음번에 연기할 거야. 미룰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아, 이렇게, 예, 약간 음, 그런 통째로. 식으로 약간 이렇게 속어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거를 뺏어가는 거. 네, 네. 너희들이 가질 행복을 약간, 너희들의 행동으로 해서 니들이 스스로, 못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논리적 결과의 법칙이거든요. 네. 너희들이 엄마와 이것 때문에 장난감 갖고 싸우면 로 인해서 싸우는 모습이 엄마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세운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너희들이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는 엄마가 이때 안 사주고 몇 번 더 미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번에 못 네, 사주는 네. 거 너희들이 용납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음. 예. 아, 다음에는 꼭 적용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미리 규칙을 정해 놓으시는 게 미리 아, 항상 해 네네.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예. 네네. 미리 규칙을 정해서 알려주고, 마음 읽어주고, 선한 의지 들려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질문 해주세요. 저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최선 엄마입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들이 특성이 일단 연년생인데 개월수가 정말 10월 딱 1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에요. 연년생으로. 그래서 네. 첫째가 엄청, 네, 고생하셨네요. 네, 경쟁 심리가 좀 더 심한 편이거든요. 네. 둘째에게. 네, 그래서 산이가 어린이집에서 뭘 만들어 오거나 집에서 색칠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산이가 만든 거, 색칠한 거 안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나는 산이 싫어. 산이 못생겼어. 뭐, 안 귀여워.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산이는 또 좀 여려가지고 엄마 누나가 나 뭐 안 잘생겼대 이러면서 울거나 하면서 나는 누나를 사랑하는데 누나는 나 안 사랑한대 이제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반복이 돼서 처음에는 설이한테 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산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교육을 듣다 보면 일단 뭐 공감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꿔서 설이한테 설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산이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공감을 해줌으로써 인정함으로써 둘째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좀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 좋은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음, 저라면은, 네. 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 그럴 거예요. 평생 네. 경제하는 거잖아요. 평생 경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난데없이 그냥 그냥, 네, 난데없이 음, 그러거나, 네, 혹 본인의 마음에 안 들게, 혹은 동생이 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난 산이 싫어. 난 산이 미워. 엄마, 난 산이 싫어요. 이렇게 하거나, 대놓고 얘기해요. 누난 너 싫어. 막 이렇게. 따로 있을 때, 아, 네, 혹시 이제 저라면요, 어머니? 네, 네, 저라면은 서리를 따로 있을 때 한번 바로 좀 별로 안 지난 시점에 바로 서리를 네. 따로 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산이 같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예.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직접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요, 나는 네. 산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좋다는데, 네, 그러면 그냥,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고, 네. 그러면 그냥 그래요. 나는 안 좋으니까, 안 좋아. 음, 음, 이렇게만, 왜? 라고 물어보면 뭐 구체적으로 어째서 저째서 라기보다는 나는 음. 싫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빠라면 그 자리에 네. 있었다면 아빠가 너무 속상하다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이 메시지잖아요. 네. 아빠가 너희 둘의 아빠인데 설이가 산이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아빠가 너무 속상하다. 아빠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떤 누가 산이가 더 이쁘고 뭐 누가 더 이쁘고 뭐 누가 더 못생기고 이런 게 전혀 없고 둘 다 너무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어, 소리가 산이를 미워하고 이렇게 상처 주니까 그것 때문에 아빠가 너무 속상하고, 근데 아빠만 속상할 게 아니라 산이도 좀 속상할 것 같아. 근데 또 설이도 이런 말을 하는 설이도 좀 마음이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 설아, 너는 어떠니? 라고 저는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리는요, 저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서리가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서리도 그렇고 산이도 그렇고 똑같은 자식인데, 딸 아들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난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강하게, 얄밉게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제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싸움에서 좀 계속 잘 관찰을 밀린다. 해보시면, 잘 네, 관찰을 해보시면 그 디테일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을 하게 된 어떤 배경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하게 된 뭔가 혹시 어머니가 산이가 네, 아들이죠? 그 네네.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더 보이지 않게 더 이게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실까요? 그런 거든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또 연년생이라서 네, 뭐 누나니까 참아야 해 이런 걸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네, 하는데도 연년생이라서 이 특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네. 정말 똑같이 하기는 힘들지만 또 네, 그 보이지 않게 예를 들면 음, 부모도 자식 간에 궁합이 있어서 네, 얘하고 더 잘 맞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나한테 더 뭔가 더 궁합적으로 잘 맞고 이래서 그게 또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어머니가 산이하고 좀 더 잘 맞고 그게 이제 음, 서리가 느낄 수 있고 산이하고 어머니가 혹시 좀 더 음, 잘 맞고 더 뭔가 그렇진 않나요? 어, 말씀을 하시니까 더 잘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인지 제가 오히려 또 찬이를 좀 더 엄하기도 하거든요. 항상 이제 동생이니까 또 남자니까 요거를 오히려 저는 강조를 좀 하거든요. 사실은 음, 누나를 좀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서리를 좀 더 맞춰주는 편이기는 해요. 네, 궁합을 음. 보자면 저는 산이랑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네, 않게 그런 네, 면에서의 누나의 시기 음, 질투가 그냥 음, 넘어설 수 없는 질투가 아이한테서 네. 느껴지는데요, 제가? 어, 그, 나는 동생을 이길 수 어, 없어, 그러니까 어, 해놓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엄마한테 화풀이, 아이한테, 동생한테 화풀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나는 산이가 네. 더 좋아, 이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거를 그러면 약간 그런 거를 좀 더 감추려고 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이게 참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똑같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네,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네, 보이지 않게
나는 아들한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아들에게 조금 더 내가 뭔가 뭐 저희는 재산도 똑같이 뭐 주신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뭐 시집 장가 갈 때도 똑같이 집 쬐끄만 거 한 채씩 주시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셨어요. 똑같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의 느낌은 아들에게 조금 더 의지를 좀 많이 하셨다? 누나가 그런 면에서 약간은 섭섭해 하시겠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그럼 누나는 이렇게, 네. 아, 재원이한테 해달라 그래요. 뭐 이런 식. 음. 그 그런, 은연 그런, 중에,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은연 네. 중에 뭔가 서로 할래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네. 둘한테 물어봐요. 누가 양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네. 대부분 동생인 산이가 제가 양보해 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고 산아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뭔가 표현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서 소리가 좀 더 그런 걸 느낄까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를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것도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면에서 더 산이가 또 이뻐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음, 예, 음,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설이하고 또 따로 있을 때 한 번쯤 네.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엄마가 항상 누가 양보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음, 동생인 산이가 양보해주고 누나인 설이는 음, 양보를 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설이도 양보하는 걸 어느 정도 배워야 친구들과의 음, 관계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음, 산이가 양보하면 설이도 한 번은 양보한다고 하면은 네. 설이가 나중에 더 괜찮은 친구로 자라날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좀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네. 위해서 이런 조언이 엄마는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것들. 예, 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얘가 느끼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저는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미처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왠지 둘만 있어도 부모님들은 네, 알게 모르게 우열이 네. 있더라고요. 음, 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그거를, 네, 네,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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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상담이 참 재밌는 게 이게 막 무형의 예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박민희 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상담이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뭔가 이게 해법을 찾아내는 게 참 이게 그런 촉이 저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박민희 원장이랑 저랑은. 예, 그래서 상담이 직업적으로 잘 맞아요, 저희는. 네. 어,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세요. 예, 그래서 또 박미지 원장을 통해서 제가 해결 못하면 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서로 그러거든요. 저도 뭐가 궁금하면 또 서로 이건 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어, 물어보시고 네,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모 교육은 딱 2시간 됐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